안녕하세요. 놀다 보니 똑똑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영어 동화책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밝고 높은 톤의 목소리로 리듬감 있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높은 톤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일명 유치원 선생님 톤이라고도 하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솔 정도의 높이로 리듬감 있게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연동화 하듯이 역할을 나누어 읽어주는 것인데요. 조금 과장된 말투와 제스처를 사용해서 아이의 흥미를 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었을 때의 단점은 바로 엄마가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 아이가 책과 친해지는 기간 동안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책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읽어줘도 아주 재미있게 책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어 해석을 따로 해주지 않고 읽어준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따로 아이들에게 한글 해석을 해주지 않고 읽어주었습니다. 영어 동화책은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대부분 그림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령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화책들을 읽을 때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 뜻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장점은 엄마가 영어 동화책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읽어주어도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이의 연령이 높아서 아이가 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전반적인 줄거리를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영어로만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어 사전에 검색해서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엄마, 아빠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의 경우 아이들 영어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들도 모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끝을 흐리거나 자신감 없이 읽어주면 아이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모르는 단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어학사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발음 기호뿐 아니라 녹음된 원어민 발음과 예문까지 모두 지원이 된답니다. 아이에게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책이나 검색을 통해서 몰랐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아이도 스스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아보는 힘이 생깁니다. 영국 사람들조차도 처음 보는 영어 단어는 읽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같은 스펠링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영어의 경우 예외적인 발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령 틀리게 읽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자신있게 당당하게 읽어주세요. 외국어는 단어빨도 발음빨도 문법빨도 아닌 바로 자신감에서 나온답니다. 제가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3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엄마인 제가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외국어를 써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발음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거 전에 엄마가 틀렸었네? 하고 바로 잡아주면서요. 아이들에게 외국어는 어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선입견만 심어주지 않아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최고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응용편, 활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